플러싱 서민 아파트 마케도니아 플라자가 다음 달 1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알리기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산 도자기와 한국의 전통차가 만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미성년자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또다시 여권 대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퀸시 의장이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어린이 세트 메뉴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 플러싱 서민 아파트, 일명 마케도니아 플라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일부 에이전트들은 노인들에게 접근해 입주 신청과 관련한 사기 행각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있었던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의 마케도니아 플라자 입주 신청 설명회. 200~300명이 참가하리라 예상한 설명회엔 무려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내년 봄 완공되는 마케도니아 서민 아파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지난 6개월 동안의 민원 접수 현황을 공개한 롱킴 의원은 이 중 20% 가까운 1000여 건이 노인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 같은 서민 아파트 관련이었다며 뉴욕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서민 주택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하우징 이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션이 끝났으니까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이슈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많이 배워가지고 얼번에 가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그 파리스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꼭 이제 애드보케이트 하면서 우리가 싸울 겁니다. 올 초부터 서민 임대 아파트 관련 민원 서류들을 도와주고 있는 롱킴 사무실은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신청받는 플러싱 마케도니아 플라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에이전트들은 노인들에게 접근해 입주 신청과 관련한 사기 행각도 벌이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받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신청을 접수를 진행을 하고 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편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롱킴 조한의원 오피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롱킴 의원은 토비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함께 이번 달 안에 마케도니아 플라자 입주 신청에 관한 설명회를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많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도자식기와 수묵화, 그리고 한국의 전통차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파라무스에 위치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한국산 도자식기 전문점에서는 차의 향기와 맛, 한국의 문화를 음미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144시간이 걸려 만들어진 찻잔에 향긋한 차가 그득히 담깁니다. 달의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은 차의 향기에 한번 취하고 맛에 한 번 더 취합니다. 차를 처음 접해본다는 어린아이도 한국 전통차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Tea is very good ceremony. It's good for meditation, and it's good to do during the day to just relax and forget about your trouble. 이번 다도시연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차 문화와 도자식기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다도시연을 기획한 가마 포터리는 물레 돌리기 시연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 행사 등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를 미국에 전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행사는요, 한인들과 타 민족들에게 한국의 전통 차 문화와 한국의 우수한 도자기 문화를 알리려는 취지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달의 시연은 화가 천세련 씨가 선보였습니다. 달의 시연과 천자카의 수묵화 작품 수십 점도 함께 어우러져 한국의 전통 미술관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 중에서 도자기가 세계 문화 유산으로 되듯이 우리나라의 차도 실과 바늘처럼 도자기와 차는 끊일 수가 없죠. 그래서 도자기와 함께 저희 작품과 같이 차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전통차 문화도 한류의 바람을 타고 다민족이 사는 이곳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파타임으로 고용하려는 업소들이 있는데요. 연방노동부가 단기 취업에 나선 미성년자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미성년자 고용을 계획 중인 한인 업주들은 미성년자 대상 근로기준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방노동부는 미성년자 노동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이를 위반하면 미성년자 직원 1인당 최고 1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 규정에는 방학기간 기준 14에서 15세는 주당 40시간 이하 일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상 16세 이상은 노동시간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48시간, 뉴저지는 40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고 노동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도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14에서 15세는 대부분 사무직과 소매, 식당업 등에서 일할 수 있지만 제조업과 탄광, 벌목, 자동 제빵기계 작동, 동력 사용 종이 처리기계 작동, 각종 철거 작업과 지붕 작업, 땅 파기 작업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 건설, 창고, 통신과 같은 공공시설과 관련된 직종에서도 일할 수 없고 잔디 깎기나 잡초를 제거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단 농업 직종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지난해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업체 300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 해변가에서 위반 업소들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또다시 여권 대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맘때 항상 여행객들의 여권 갱신과 신규 발급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여권 발급 기간은 지연되고 급행 서비스는 쇄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자 여행객들의 여권 갱신과 신규 발급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급 소요 기간이 평소보다 적게는 4주부터 6주 이상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때 여행을 하지 못해 당황스러운 경우와 아예 여행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해서는 적어도 평균 6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캐나다, 멕시코, 카브리해 여행에도 여권 소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이 더욱 급증해 이 경우 10주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접수 후 2, 3주 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급행 서비스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여권 발급 지연으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18주 이전에 신청할 것,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기재사항을 점검할 것, 급행 서비스 경우 반드시 신청서 봉투에 expedited라고 표시할 것, 그리고 여행 출발 2주 전 인터넷이나 전화로 확인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오히려 줄고 있는데요. 투자 이민의 성공이 어려워 최종 단계에서 이민을 포기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한 2012에서 2013 회계년도 1분기 투자 이민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935건이 접수돼 회계년도 전체로 환산할 경우 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 회계년도보다 3분의 1가량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 1분기 동안 조건부 영주권 신청에서 승인은 693건, 기각은 263건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I-516 신청은 지난 2008에서 2009 회계년도와 2009에서 2010 회계년도에 각각 1,031건과 1,955건을 기록하다 2010에서 2011 회계년도에 3,805건으로 급증한 후 지난 회계년도에는 6,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조건부 영주권의 정식 영주권 신청은 같은 기간 203건에 그치는 등 최근 크게 줄고 있습니다. 2, 3년 전인 2010에서 2011 회계년도와 2011에서 2012 회계년도에 I-516 승인 건수가 각각 1,369건, 1,57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투자자 상당수가 불경기 속에 정식 영주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퀸 뉴욕시 의장이 규제를 통한 아동 비만 예방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식업계는 어린이 스스로의 선택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내 식당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세트 메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장은 아동 비만 트위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영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뉴욕시 내 식당들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관련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 새로운 영양 가이드라인은 학교 급식의 칼로리를 650 이하, 포화지방은 7.2g, 염분은 74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레스토랑 체인 애플비의 어린이 세트 메뉴는 1210칼로리, 염분 2340mg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어린이 메뉴에도 기준치의 3배가 넘는 23g의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퀸시 의장은 아동 비만을 예방하려면 관련 규정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뉴욕 식당 연합은 각 식당마다 어린이들의 영양 기준에 맞는 메뉴를 이미 갖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스스로 이 메뉴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가 자본력을 내세워 실리콘밸리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IT 신생기업을 말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메카로 뉴욕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IT 언론 테크크런치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들이 뉴욕에 잇따라 개장하며 실리콘밸리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자리 잡은 스타트업의 총 개수는 약 1,000개 이상이며 또 2008년 경기 불황 이후 투자자들의 타깃이 기존 주식 현물에서 고유 원천 기술로 옮겨감에 따라 투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형태도 창업 초기 단계 투자인 에인줄 투자와 완제품 시장 진입 단계 투자인 벤처 투자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 롱아일랜드에 건립 예정인 코넬 과학기술대처럼 풍부한 자금으로 유능한 IT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시키고 있는 교육기관, 그리고 스타트업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방정부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설립해 투자 기금을 1억 달러 이상 모집한 유명 인큐베이터 에인절 패드의 창업자 토머스 코요테는 뉴욕과 실리콘밸리 사이에 존재했던 기술력과 자본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